폐사율 최고 100%의 치명적인 돼지 질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는데 당국은 일단 평소처럼 안심하고 돼지고기 소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양돈 농장의 돼지 가운데 100여 마리가 인천에서 도축된 사실이 확인돼 유통이 금지되고 보관 중이던 돼지는 폐기 처분됐습니다. 해당 농장을 드나든 차량들은 다른 농장 120여 곳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전국 돼지농장과 축산시설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던 농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전 WFM 대표가 자진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조국 교수의 부인이 아들의 상장에 있는 직인을 스캔해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학업 특혜 의혹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고등학생 때 서울대 교수 도움으로 국제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실적 삼아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폐사율 최대 100%의 치명적인 돼지 질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확인됐고 관련 농가의 돼지 4,7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성일 경우 폐사율 100%의 치명적 돼지 질병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되었습니다. 첫 발병이 확인된 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폐사한 어미돼지 5마리를 관리인이 신고했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이 현장에 출동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 돼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치사율은 높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진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발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돈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딱히 감염 경로라고 의심할 게 없는 상황이라 정부도 고민이 많지만 일단 평소처럼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파주 양돈 농장의 돼지 100여 마리가 인천에서 도축된 사실이 확인돼 유통이 금지됐습니다. 또 해당 농장을 드나든 차량들은 다른 농장 120여 곳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 한 도축장에 인천시 관계자들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파주 양돈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360마리 중 136마리가 이곳에서 도축된 뒤 미추홀구의 가공업체로 옮겨진 것이 추적 조사 결과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도축된 물량은 출고된 지 2시간 만에 유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보관 중인 돼지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축산농가에서 유통 단계로 연결되는 도축장에 각별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요 단계에서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더 철저히 격상을 해서 격상을 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파주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이 120여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 판정 14일 이내에 해당 농장을 방문한 분변, 사료, 가축 운반 차량이 다녀간 농장들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방역 당국은 이 농장들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 21일간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관계당국이 확진 여부 판정과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연천군청은 어제 오후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 만나 이틀 전쯤부터 돼지가 식욕부진 증세를 보이다가 죽었고 인근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농가는 돼지 4,7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돼지 농장과는 약 30km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돼지농장과 축산시설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던 농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돼지 사육 농장이 밀집해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그런지 농민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돼지 농장을 드나드는 축산 차량의 이동도 끊기면서 마을에는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당장 출하가 막힌 농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도 문제지만 이동 중지 명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있어갖고 또 밀려왔는 데다가 또 밀리가니까 새로값이나 모든 게 다 첨가돼갖고 돈이 우리가 손해 보고 나가야 하는 게 또 어차피 감수는 하는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싶어. 도축장 앞에는 돼지가 실려 있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농장을 출발했던 차들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도축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운송에 사용한 차는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도축장에 놓고 가야 합니다. 돼지를 출하하게 된 양돈업자는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돼지열병이 가져올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한번 열병 오면 한 3년 이상 간다는데 저희들도 타격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게 뭐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멈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안 퍼진다는 보장도 없고. 거점 소독 장소에는 축산 차량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소독 필증을 받으면 농가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동 제한 떨어진 기간 동안에 그를 사료를 날려야하니까 그 운행을 하려고 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양돈업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확산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한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그리고 각 시도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매뉴얼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돼지의 살처분과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축사와 농장 등에 대한 현장 방역을 완벽하게 해줄 것과 전국의 6천여 양돈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오를까 걱정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정육 코너가 평소보다 한산합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든 겁니다. 글쎄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죠.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고 좀 덜 먹게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국내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장바구니에 돼지고기를 담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소고기와 닭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돼지고기가 이렇게 감염이 돼서 좀 심각해지면 아무래도 닭고기 쪽으로 저는 많이 돌리게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고 병에 걸린 돼지고기가 유통될 가능성도 없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축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유통된 돼지고기 모두가 안전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상인들 역시 수요가 줄어드는 동시에 중국에서처럼 돼지고기 값이 껑충 뛸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산이 오르면 수입도 같이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마진율은 점점 줄어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때 되면 저희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정부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런 당부에도 소비자들과 상인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주식시장도 종일 들썩였습니다. 돼지고기 가공 종목은 물론 백신과 닭, 사료까지 관련 주식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최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식시장까지 덮쳤습니다. 정부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돼지고기 가격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확산을 방지하느냐에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이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식시장 상승률 상위 15곳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종목은 무려 11개나 됐습니다. 특히 동물의약품 제조사인 이글벳은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치솟았고 다른 백신 업체들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돼지 사육이나 가공업체는 물론 사료 업체들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닭과 오리고기 생산업체의 주가 역시 출렁이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평소 뜸했던 거래도 그야말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식료품의 공급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면 전체적인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본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가격 급등을 이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주목받으면서 전체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종목이 몰려있는 코스닥은 1% 가까이 올랐고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8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에서 창궐하면서 국제 돈유값은 지난해 말보다 13%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돼지고기는 파운드당 70.67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종가보다 13.22%나 상승한 가격입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중국은 공급 부족으로 지난달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47%나 올라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에까지 전파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20개국에서 유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8월 30일에서 9월 12일 사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 혹은 지역은 모두 19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등 10곳을 비롯해 아시아권에서 중국과 북한, 베트남 등 7개국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유행 지역은 모두 20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나선다면 확연히 차가워진 공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디건 등 얇은 겉옷 꼭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19도를 보이는 서울 기온, 한낮에도 2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남부지방은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와 부산 29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26도,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영동과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해안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회사인 코링크에 지분을 넘긴 전 WFM 대표가 해외에 머물다가 자진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아들의 상장에 있는 직인을 스캔해서 위조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사모펀드 관계자 4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전 WFM 대표 우모 씨가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외에는 왜 나가셨던 겁니까? 정경심 교수 만난 적 있으시죠? 없어요. 우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장관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코링크 PE에 영어 교육업체 WFM에 지분을 팔았습니다. WFM 최대 주주가 된 코링크 PE는 생뚱맞게 WFM에서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7달 동안 WFM에서 모두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영어교육 자문료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이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고 보고 우 전 대표의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 펀드의 투자서로부터 다시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IFM의 김모 대표도 최근 불러 조사하는 등 사모펀드 핵심 관련자들을 대부분 조사했습니다.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쓰던 사무실 컴퓨터에서 구체적인 위조 작업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을 컬러로 스캔해 총장 직인이 포함된 하단부를 잘라낸 뒤 딸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1년 간격으로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는데 직인의 위치나 기울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딸의 표창장 파일의 생성 시점은 2013년으로 정 교수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딸의 입시 관련한 핵심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조국 장관은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삭발을 이어가는 등 야당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권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장관직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당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격려의 말과 함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왕에 이제 이번에 검찰개혁을 맡으셨으니까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장관과의 만남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이학재 의원의 단식 속에 황교안 대표에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강유상 의원도 삭발에 나서며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국정 맡고 있는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거기에 범죄자 장관이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도 정권이 조국 지키기에 모든 것을 건다면 극한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지금 조국 피의자 장관을 해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100번, 1000번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정의당과 다음 달 창당 예정인 대한정치연대는 조 장관의 예방을 받았지만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조국을 사이에 두고 갈리면서 9월 정기국회는 개점 휴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은 연기돼 이달 안에 진행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조국 정국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여의도의 한냉전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 삭발 투쟁과 관련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던 공안 검사들의 모욕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 대표가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하고 삭발 투쟁을 했는데 그 어떤 투쟁도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황 대표가 삭발 투쟁을 통해 실추된 리더십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은 한국당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의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학업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생 시절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실적 삼아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5% 올라 지난 6월과 7월에 2달 연속 내림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선 3.9% 하락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된 절차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가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됐으며 앞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론화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대처를 비판하는 정부 연설을 했다며 사실관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장은 소문에 의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이 사실관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주장을 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원전 재료를 주장했던 일본 여당 정치인들이 최근 아베 내각의 강요로 임명되면서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예 답변을 거부하거나 애매한 말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고노다로 당시 자민당 의원은 원전 제로 운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근 개각에서 방위상으로 임명된 뒤 기자들이 원전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脱原発という考え方を持つですが、現在のそう変わらないんですか。所管外ですのでお答えは差し控えます。 그러자 정치가로서 답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所管外です。結構です。 이리저리 회피하는 모습에 항의도 나왔습니다. 閣僚ですから所管の中のものを答えます。失礼します。 이번 개각에서 최연소 강요로 임명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아버지 고이즈미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명확하게 원전 제로를 주장했습니다. 私だって原発ゼロにすべきだと思ってますから。 하지만 환경상으로 발탁된 뒤 말이 애매하게 바뀝니다. どうやったら残せるんじゃなくてどうやったらなくせるのかを考え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원전 제로를 강하게 주장하다 강요 임명 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평소 지론이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전면 중단시켰던 원전 가동을 9개나 재개했고 추가로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강요로서 정부 기본 방침과 다른 말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있지만 차기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가로서 국가 미래가 달린 신념을 봉인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국 석유시설을 공격한 배후로 이란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가 국영 석유시설 피격 사흘 만에 초기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공격에 이란산 무기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어 유엔과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사우디군도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كافة الدلائل والمؤشرات الأولية لم يكن الهجوم الإرهابي من الأراضي اليمنية كما تبنت الميليشيات الحوثية. هذه الميليشيات مجرد أداة في يد الحرس الثوري الإيراني. 정유시설 피격 사건 직후 이란의 화살을 돌려온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Emerging information indicates that responsibility lies with Iran. 이란이 이번 공격에 무인기 드론뿐 아니라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성급한 결론에 경계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태세입니다. We should not hurry with the conclusions because there are conflicting reports. 이런 가운데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과 어떤 급에서도 협상하지 않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에 이어 사우디까지 정유시설 공격의 주범으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군사적 대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미 군 당국은 절제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암 수술을 받은 미국의 30대 여성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협을 수영으로 4번이나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3번 횡단한 사람은 있었는데 4번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대서양의 거센 물결을 헤치며 한 여성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출신의 사라 토머스입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새벽에 영국을 출발한 사라는 5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쳤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협을 4번 횡단한 뒤 화요일 오후에 프랑스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이 해협을 3번 횡단한 사람은 4명 있었지만 4번 횡단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 번 건너는데 128km지만 조류의 영향으로 사라는 거의 209km를 헤엄쳐야 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허기와 고통, 체력적인 한계가 엄습해왔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Over 24 hours ago when we turned around. Yeah. I thought I was going to quit. I was throwing up. I was sick. She said, "You got this." My husband said, "Keep going." 더욱이 사라는 지난 2017년 유방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록을 세운 사라는 동료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백신이나 예방약도 아직 없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살처분하고 넓은 지역을 소독하면서 이동을 막는 게 최선입니다. 잠복 기간은 3주 정도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5월 말 처음 방병했던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유출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 사법검찰 개혁 당정 협의를 시작합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장관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데 야당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0대 남편이 부인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여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두 사람 모두 상태가 위중합니다. 경찰은 가정불화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전국 양돈 농가가 모두 초비상입니다. 잠복 기간은 3주 정도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가 쉼없이 땅을 팝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와 주변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5,000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파주를 중심으로 3곳의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파주에는 통제소 3곳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방역 차량은 마을 곳곳을 돌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질병이 확인된 때부터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서 이동이 중지됐습니다. 발생지인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는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도 돼지 농가로 반입이 안 됩니다. 모임이나 회의 모든 것을 금지를 하고 농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외출도 자제를 시키고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잠복 기간은 나흘에서 19일 정도로 보는데 일주일쯤 발병이 가장 많아서 고비로 꼽힙니다. 그동안 확산을 막기 위한 피말리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원인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한강과 공릉천 합류지점 인근으로 북한 지역과는 불과 7 내지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임진강 너머는 바로 북한 땅. 북한은 올해 5월 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황해도 등 북한 접경 지역에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려 야생 멧돼지가 떠내려와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멧돼지 사체를 먹은 오소리나 너구리 등 육식동물이 강을 건너 농장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은 창문 없이 밀폐된 형태라 외부 접촉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농장주의 해외여행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 농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 주인이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농장 관리인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4명은 최근에 외국을 간 일도 없고요. 외국산 축산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 농장은 또 사용이 금지된 잔반도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이 확산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원인 파악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병 농가의 위치로 볼 때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과 자체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떤 질병인지 또 주로 어떤 경로로 전염되는지 황선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40도에서 42도의 고열이 나고 호흡곤란, 구토, 출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인데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이틀에서 열흘 안에 폐사합니다.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발병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거의 수년간 얼려도 다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조건에서도 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물 처분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가축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와 직접 접촉할 때 감염되는데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발병 국가에서 소시지와 햄 등 축산물을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염 가능성이 낮은 질병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발병 후 확산하는 이유는 사람에 의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양돈시설 종사자와 차량 48시간 이동 금지 등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황수룩입니다. 추석에 가족도 못 오게 하면서 조심했던 양동 농민들은 답답한 심경입니다. 전염 경로도 확실치 않은 병을 막아야 하다 보니 전국의 지자체도 비상입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양돈 농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과 동시에 새벽부터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돈 농가로 들어가는 마을 안길입니다. 이렇게 바닥에는 생석회가 깔려 있죠. 축산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사실상 외부인의 출입이 이곳부터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전화를 이용해서 농가 내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오전 소독 후 내외가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농장주. 추석 때 자식들도 오지 말라며 조심했는데 발병 소식에 답답할 뿐입니다. 여분도 없고 사료 차량도 끊겨 당장 돼지 900마리를 굶길 처지입니다. 저기 인천서 오는 사료도 12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출하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일까지는 버틸 수 있으세요?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굶겨야 되는데. 전국 자치단체도 초비상입니다. 상황실을 갖추고 거점 방역시설과 통제소를 확충하는 건 말 그대로 기본. 전국 양돈 농가 6,300곳에 있는 돼지의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남은 음식물의 반입도 막아야 하는데 전염 경로도 확실하지 않은 병 앞에 도로 주변 방역시설 한두 곳으로는 영 불안합니다. 차량뿐만 아니고 그 운전 기사까지 아주 세밀하게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농가로 가야죠. 여기에 야생 멧돼지 개체수도 조절해야 합니다. 농가마다 울타리를 치고 포획틀을 깔고 민가 주변 멧돼지는 사살하기로 했지만 개체수 조절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아마 확인하는 즉시 사살하는 그런 지시가 아마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멧돼지들이 야생 상태에서 사체가 돼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했지만 결국 현실이 된 돼지 전염병 앞에 농가는 숨죽이고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전국의 시도 가운데 돼지를 가장 많이 기르는 충청남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전시에 준해서 차단 방약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천여농가에서 230만 마리를 기르는 충남도는 시군과 공동방재단이 보유한 광역 살포기를 총동원해서 방역과 소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파주 발생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시설 10개소는 이동 제한시켰고 도내 전 양돈 농가를 돌면서 문제가 있는 돼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 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제주도는 생산자 단체와 농축협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긴급 대응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280여 농가에서 돼지 57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진 중국에서는 돼지 사육두 수가 1억 마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돼지 사육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고 돼지고기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베이징 강성욱 특파원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모든 성과 직할시 자치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졌습니다.
북쪽 네이문구부터 남부 하이난섬까지 비껴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발병한 지 9개월 만에 중국 전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천하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지난주 닝샤 자치주에서 추가 발병이 또 보고됐습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살처분을 하다 보니 돼지 사육 두수가 1년 새 39%나 줄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억 마리 이상이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돼지 산업의 3분의 1가량이 사실상 초토화된 겁니다. 그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47%나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리커창 총리 주재 회의에서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落实猪肉保供稳价措施，纠正不合理禁养限养规定。 푸젠과 광동성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돼지고기 값을 낮추고 구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는 1년이 넘도록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완전히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돼지 농가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남은 음식물, 즉 잔반을 먹이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돼지고기 생산을 늘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바이러스 안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도 많아지게 됩니다. 바이러스에게 일종의 무기와도 같은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바이러스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가 그렇게 변이가 심하지 않았는데 이 DNA 바이러스 크기 때문에 다양한 항원을 만들어내서 다양한 조합으로 병원성 인자를 만들기 때문에 방어가 어려운 겁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가 10가지를 넘지 않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200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으로 확산하는 최근의 양상과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지역이 과거 아프리카 대륙에 머물렀던 점도 백신 개발을 더디게 만든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방어벽인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다른 백신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요 며칠 계절이 역주행하듯 뜨거운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북쪽에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중부 지역의 늦더위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로 선선한데 낮에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대구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남부 지역은 오늘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지역은 오늘도 오후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외선도 전국적으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에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가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주말엔 영동과 남부 지역에, 일요일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 작업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을 스캔한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또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들의 상장의 스캔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포함된 하단부만 잘라내 그림 파일로 만들고 이를 딸 표창장 내용을 적은 한글 파일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된 뒤 해외로 도피했던 투자사 WFM의 우모 전 대표가 자진 귀국해서 어제 10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 전 대표가 조 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한 의혹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정 무렵 조사를 마친 우 전 대표는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오촌 조카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난 적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과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에 대해 상당히 밀도 있는 논의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될 수 있으면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려 하지만 100% 같이 할 것 같지 않다며 다른 정당과도 꾸준히 교섭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잠시 후 최근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피의사실 공개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조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는 조금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사법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앞서 민주당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명령이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거는 기대가 남다르고 조 장관도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의 강경 방침을 밝힌 만큼 당정협의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주당은 당정협의에 이어 조홍천 의원 주최로 민감룡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분위기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언론 보도를 막고 감찰을 빌미로 수사 개입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검찰 수사 내용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합니다. 바른미래당도 현재 시점에선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세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수사 공보 준칙을 추진하는 것은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지적을 고려해 공보 준칙의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경기도 파주 농장에 이어서 두 번째 확진 판정이 이뤄진 건데요. 이 연천 농장과 파주 농장 사이에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접경 지역, 이 경기 북부 지역 확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건데요. 이 해당 연천 돼지 농장에서는 이 돼지 4,700여 마리를 사육 중이고 인근 3km 이내에 돼지 농장 2곳 또 5천여 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60대 남편이 부인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또 본인 몸에도 불을 지르는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경찰은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상점과 주거지가 밀집한 경기도 분당에 있는 도로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불에 탄 옷의 잔해와 인화물질이 담겼던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새벽 0시쯤 60대 남성이 함께 있던 여성의 몸에 불을 붙인 겁니다. 피의자인 남성은 자신의 차에서 인화물질이 담긴 통을 꺼내 피해자인 여성에게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남성은 자기 몸에도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녀 모두 전신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저희 접촉했을 때는 전신 화상 일단 관찰됐고요. 그다음에 환자 의식장애였어요. 불이 나자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돕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은 다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을 뿌려서 안 되고 이제 뭐 소화기도 뿌려서 안 되니까 불을 끄려고 도와주셨던 분도 뭐 양손에 좀 화상을 입어서. 경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여성으로부터 피의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이 부부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년 전 혼인했는데 심각한 가정 불화가 화를 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 간의 불화가 골이 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가족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피의자인 남성이 회복되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광파리 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안에서 60살 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최 씨 아들과 딸이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최 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 대책을 요구해온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옥상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동도시가스 서비스센터 분의 여성조합원 3명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울산 남구 울산시의회 6층 옥상에 올라가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세대 방문 가스 점검 시 성폭력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5월 20일부터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농성하던 중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이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전 완료됐다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사우디에 급파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우디 사태와 관련해 누구와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장전 완료됐다는 언급을 다시 반복하면서 경고를 보낸 겁니다. I promise you, we're ready. As the president said, we don't want war with anybody. But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We're locked and loaded. 그러면서 이란이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며 정보당국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도 장전 완료된 상태라고 말한 데 이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급파해 이번 공격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조만간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the president will determine the best course of action in the days ahead. 이런 가운데 CNN 이라크 국경 근처의 이란 내 기지에서 공격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조사단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궤적으로 볼 때 공격을 당한 사우디 아브카이크 단지의 북쪽에서 날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저고도로 비행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멘을 포함해 남쪽 지역에서 날아왔을 징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언론은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 유엔 총회 때까지 서로를 향한 치열한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광고에 총액 정보가 미흡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 사이트 4곳에 저비용 항공사 광고 60개를 조사한 결과 26개가 항공운임 총액 등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게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편도와 왕복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광고가 11개나 됐고 유류 해증료 금액을 알리지 않은 광고도 18개나 됐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연천군 농가에 돼지열병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파주에 이어 두 번째 확정 판정이 내려진 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권 전체로 확산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천 농장과 파주 농장 사이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천 돼지 농장에서는 돼지 4,700여 마리를 사육 중이고요. 인근 3km 이내에 돼지 농장이 2곳이 있고 5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 연천 돼지 농장 돼지 전체를 일단 살처분할 예정이고 앞서서 이 해당 농장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에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해서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겐 전염되진 않지만 돼지는 걸리면 폐사율이 100%일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거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와 접촉을 했을 때 돼지가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산 경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YTN 취재진이 농장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봤었는데 해당 농장 관계자 말로는 2, 3일 전부터 식욕부진 증세를 보이다가 폐사를 했고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을 전해 듣고 신고를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제 국내에서 파주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내려졌죠.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잠복기가 3일에서 최장 21일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조기 방역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입니다. 네, 경기도 연천 돼지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아침 7시 기준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에 있는 돼지 농장에도 결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앞서 어제 확진 판정이 나왔던 경기도 파주 농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이 난 연천 돼지 농장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처음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어미 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해당 농장에 방문해 농장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죽은 돼지는 2, 3일 전부터 식욕부진 증세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근 파주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한 뒤 당국에 의심 신고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농장에서는 총 돼지 4,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모두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또 인근 3km 이내에도 돼지 농장이 2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5천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전국에 있는 이 돼지 농장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천 확진 농장 주변에는 출입 제한과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던 파주 농장, 또 오늘 확진 판정이 내려진 연천 농장은 직선 거리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두 농장 사이에 현재까지는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옮겨졌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습니다. 파주에 이어 하루 사이에 인근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또 나오면서 경기 북부권, 나아가 전국적인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정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공공목적에 한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한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 데이터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에 분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이식 수술 기록은 질병관리본부에 있고 개인별 합병증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를 연계하면 신장 이식 수술 이후 합병증을 어떻게 예방 관리할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뿐 아니라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 국민건강 정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제안해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의 실무 검토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비식별 조치가 진행되고 연구자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 공간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제공은 공공 목적으로 제한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됐지만 아직은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합니다. 개인 동의 없이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이용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의료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시장이 치열해졌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SK텔레콤이 통합 인터넷 서비스 웨이브를 선보인 데 이어서 CJ-ENM과 JTBC도 공동 사업에 나섰습니다. 결국 콘텐츠 차별화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입니다.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판타지 드라마로 국내외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CJ-ENM과 JTBC가 통합 OTT 플랫폼 티빙을 론칭하며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소비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신규 콘텐츠들을 확충한다든지 그리고 콘텐츠 사업자들과 플랫폼 사업자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내 OTT 시장은 이미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해외 업체들이 거의 장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와 SK텔레콤이 통합 인터넷 서비스 웨이브를 선보이고 CJ-ENM과 JTBC가 통합 OTT 플랫폼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잇따라 OTT 서비스를 준비하며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토종 OTT 플랫폼이 야심차게 합종 연행에 나서도 기존 방송 콘텐츠를 재활용하는 수준에서는 해외 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동영상의 특성상 유행 흐름을 발빠르게 따라가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송국이 갑이 되고 소비자는 을이 돼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다면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갑을 관계가 소비자가 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미 국내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이 사용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OTT 시장.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된 절차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지역에 배치됐으며 앞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산업부는 국민참여 입법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참여자의 91%가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과 창원 일대 시민들이 유신 체제에 맞섰던 부마 민주항쟁 발생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에 정부 주관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부산과 당시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육신 민주항쟁과 함께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이 국민주권의 역사를 굳건히 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으로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위대한 역사를 모두 함께 기릴 수 있어 뜻깊다며 이같이 기원했습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다음 달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국군을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각 군 기수단과 사관생도가 참가한 가운데 공중전력기동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투기, 항공통제기,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 해군 작전 헬기 등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마약 구매 의혹을 받는 가수 비아이 김한빈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해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 2016년 김 씨가 지인에게서 대마초를 구해 피운 사실 등을 추궁한 끝에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서 김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11시 반쯤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량에 올라 경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 씨를 사고 미조치와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며 장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장 씨 옆에 타고 있던 여성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준 남성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 30살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 씨가 정말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는지 확실치 않다면서도 조 씨가 행위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내려집니다. 내일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의 손실률이 60%로 확정됐습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로 만든 파생결합 증권에 투자한 사모펀드로 최근 독일 국채 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원금 전액 손실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 기대감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손실 금액도 다소나마 줄었습니다. 네, 오늘은 북쪽에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중부 지역의 늦더위가 꺾이겠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서 마치 여름처럼 더웠는데요. 오늘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오늘도 29도까지 올라서 오늘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점차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구름대가 걷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낮에는 안개와 구름이 모두 걷히고 점차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초속 10m 안팎으로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질은 오늘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19도, 대구 16.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중부를 중심으로 어제보다 떨어집니다. 서울 26도, 청주와 세종 27도 선 예상되고요. 광주 27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더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엔 영동과 남부 지역에, 일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팅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